네,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구청장 출신의 행정 전문가로서 도의회에 입성한 명재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민분들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양시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 명재성입니다. 예, 먼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유가족과 이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많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인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원 한 사람으로서 미리 살피고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특히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자동 차단 장치만 설치해서도 사고를 방지할 수 했을 텐데 너무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또 수도권과 강원권에 호우가 집중된다고 하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지역구가 고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고향 쪽은 이번에 뭐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고향은 강수량이 적어서 거의 이제 피해 상황이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를 거의 다 이제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해서 예. 지하차도에 한 50cm 물만 오면은 그냥 차단이 자동으로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고양시는 그런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예, 뭐 지하차도 물론이고요. 이전에 문제가 됐던 뭐 반지 하나 또 여러 취약 시설들에 대한 대비 이번 주말에 특히나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 의원님 39년 동안 공직 생활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39년 6개월이요, 생각해요. 39년 6개월이요? 예. 공무원으로 이렇게 쭉 지내시다가 구청장에 이어서 도의원까지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정치로 입문하는데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주위에 고민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만두면서 이제 고양시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데 행정가로서 할 수 없는 영역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한계를 좀 뛰어넘어서 좀 지역 발전을 이끌고 싶은 마음에서 도의원에 입문하게 됐고요. 예. 또 운 좋게 또 퇴직 날짜에 맞춰서 도의원이 된 것 같아서 참 주위에서 운이 좋다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행정가로서의 어떤 한계가 있나요? 행정가는 아무래도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예. 이 정치는 입법이나 예산을 통해서 이거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오랜 기간 공직에서 지냈던 경험들이 의정 활동하실 때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그럼요. 이게 제가 이제 동사무소도 근무했고 구청도 이제 시청도 근무했고 또 제가 이제 분야에서 여러 분야를 했습니다. 복지도 그렇고 미래전략 기조실장도 했고 이제 마지막에 일단 서구청장을 이제 대강청을 했는데요. 예. 이 경험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가보니까요. 사실은 예산 규모나 행정 조직 면에서는 크지만은 내용면에 보니까 시예산은 행정하고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의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인지 초선임에도 뭐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토론회 같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지금 1년이 좀 넘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환경교육 중요성 때문에 어린이집도 환경교육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고요. 예.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 요즘 가정에서 가장 치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 검진을 받으면 되는데 현재 각 시군에는 한 군데밖에 치매센터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각 동네 의원들을 통해서 조기 진단을 받으면은 치매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고양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지사님한테 요거 좀 경기도 전역을 확대를 해라. 그러면 어르신들이 바로 이제 동네 의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동네 의원에서는 또 의원들은 또 이제
우리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또 활성화될 수 있고 해서 그 제안을 했고요. 예. 제가 이제 어린이 공원은 요즘 어린이들 학생 수요가 적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어른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들자 해서 이제 구청장 시절부터 했고, 이번에 제가 또 상임위가 갔다 보니까요. 좀 예산을 좀 특조비를 투입해서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시군요. 우리 지역이 참 고양시가 혹시 잘 아시겠지만 난지물 재생센터도 있고 또 하장터도 있고 요즘 또 마포 소각장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경기도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해서 이런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구청장 시절 때는 KTX 행신역의 강릉 노선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제 노선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이 당시에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작년 이제 2022년 3월 30일 날 이제 개통을 했는데요. 여기 행신역이 철도 계식탕이 있습니다. KTX. 이제 그 전에 계속적으로 강릉선을 출발을 해달라고 했는데 서울에서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한준호 국회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국토위 소속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KTX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위원회 갔다 보니까 좀 강력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청장 하면서 이 동력을 억제해서 주민들한테 한 4만 8천 명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서 이게 금방 또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3개월 정도 돼야지 예약이 밀린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는 하루에 한 번밖에 왕복이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증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의원님하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만들어졌지만 증편 이슈가 조금 남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은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인데 특별히 좀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제 도시개발도 있고 환경보존이라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근데 우리 고양시는 지금 3기 창릉 신도시도 있고 또 일산 테크노밸리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노후주택 개발이라는 현안이 있는 반면에 또 남사르 습지에 있는 장항습지가 있습니다. 장항습지를 또 보존해야 되고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난지물 재생센터 등 기피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요즘 좀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인데 지금 경기도의회 민주당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TF 단장 맡고 계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더 밝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보면은 이게 국가정책이 이게 정권에 따라 이렇게도 바뀔 수 있나 하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노선 변경에 따라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은 이게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원래는 건설 목적이 6번 국도와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를 연결해서 수도권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2021년 9월에 이제 제2차 국가 도로 철도망 계획에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이제 동서 구축 지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동서 구축이 바로 이제 서울 춘천 간 도로입니다. 이게 거기 보면은 정황상 보면 양서면이 종점이 분명한데 갑자기 그냥 강상면 종점으로 수정을 냈거든요. 이게 당초 의도가 맞지 않고요. 사업 목적과 다르게 이게 종점 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이유가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시적 백지화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인데 절차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 지적하고 계신 겁니까?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에 제한된 노선을 타당성 조사 없이 그냥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냥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이나 공청회도 없이
예, 요즘 언론 보도에 보면 민간업체가 제한됐다는 이유로 경쟁안을 내서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도로법 7조에 보면은 국토부 장관은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 관리 계획에 대한 행정청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도로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양평군 등 이거 경기도나 이게 협의 당시 협상했던 의견 협의가 전혀 없고 이게 도로정책 심의회 절차도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이제 2008년도에 제안이 돼가지고 여야 국회의원 막론하고 일관되게 이제 추진된 사업인데 갑자기 1조 7천억 정도의 고속도로 사업을 국책 사업을 장관 한마디로 이제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절차를 따라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이제 재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옛날에 이제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과를 해야 될 그 대상은 그 뭐냐 단지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책 사업을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백지화시킨 원희룡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장관님이 사과를 할 게 아니고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과를 받을 게 아니고 사퇴를 해야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이야기는 뭐 할 앞으로 말이 많은데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이게 한마디만 더 하면은 어제 그 이제 경기도 의회가 있었는데요.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정파의 이해를 떠나서 이제 고속도로 건설을 그 도민들이 열렬히 바라기 때문에 좀 염원을 담아서 좀 그 백지화를 철회를 하려는 건의안을 우리 경기도의 건교의 상임위에서 제출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이제 반대로 이제 상정하지도 못했고 이게 참 국민의힘이 도민을 위한 의회인지 묻고 싶고요. 예. 아무튼 저는 이유 불문하고 백지화는 반드시 철회돼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한다면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인데 지금 경기도가 일산 테크노밸리를 바이오 특화 단지로 지정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북부 신성장 거점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가 이제 추진됐고요. 요게 사실은 일산 테크노밸리가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되다 보니까요. 예. 원칙적으로 이제 수의 계약을 할 수 없고 조성 원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앵커기였던 우량기업을 좀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첨단 산업 육성 단지로 지정이 되면은 이게 그런 사항을 그 수의 계약도 되고 조성 원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한 거고요. 예. 처음에 당초에는 그 첨단 바이오 사항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반도체만 돼 있고. 네, 고양시에서 2월 달에는 반도체 신청을 했는데 용인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지금 이 바이오 산업도 좀 특화단지로 지정을 해라. 그래서 5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의견을 받아서 중앙본부에서 이제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걸 토대로 특화 단지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립암센터가 있고 동국대 한방병원, 명지병원 또 그 일산병원 여러 가지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 단지 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산업통상부에 이제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고양시로서는 바이오 특화 단지 지정 추진이 두 번째 도전이라고 들었는데 이 사업이 좀 지체되지 않았냐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가 이제 고양시가 3대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정비법상 과물 억제 권역이고 또 군사보호시설이면서도 그린벨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공업용지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업용지 물량을 부천에 남는 10만 평방미터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지정하는 과정에서 한 1년 정도 소요됐고요. 예. 부지 조성하는데 이게 유찰이 한 4번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지연이 됐는데 이번에 4월 달에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9월 정도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설계와 공사를 두 개 하는 그 투택으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9월부터 착공인 건가요? 예, 지금 그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은 이제 9월부터 하면은 저희들이 그 당초 계획했던 2026년 12월 달에는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먼저 그 우회도로를 설치했고 실시 설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선 시공으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본공사는 9월부터 이제 바로 이제 착공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양시의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최종 선정이 된다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수도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3종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예. 기업 유치가 어려운데요. 이제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랄지 핵심 산업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하고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전략산업 연계를 통한 클래스터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기업 유치되면 아무래도 일자리도 창출되고 주민들한테 그 많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족 도시로 발전하는데 더 좀 힘을 받을 수 있겠군요. 예. 지금 고양시의 경우는 뭐 100만 이상의 인구가 모인 특례시가 됐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좀 규제 사항이 많아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상 어떤 것들 가지고 계신지요? 2022년 1월 3일 날 수원하고 용인, 창원하고 이제 고양시가 됐는데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무늬만 특례시지 그 행정이나 재정이나 자치권한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무늬만 특례시다. 예. 뭐 지금 현재 권한 내려준 게 사회복지급여를 뭐 4,200원, 6,900원으로 상향시켜주고 건축원하는 뭐 지역 개발 채권 발행 일부만 내려줬는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제일 이제 특례시 바라는 것은 재정권이거든요. 자치권하고. 예. 근데 이게 입법을 행안부나 거기서 지금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대도시하고 균형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예. 그래서 지금 계속 특례시 시장하고 이제 국회의원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입법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중앙정부에서 대승적으로 좀 과감하게 이양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시장 군수 그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해체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도민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 청취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참 고물가 고금리로 지금 삶의 질이 상당히 팍팍한데 이제 수혜까지 겹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잘 대처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의회 입문 후에 이제 행정에서는 자신 있지만 아직 정치인으로 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주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듯이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요. 잘한 점이 있으면 격려를 해주시고 못한 점이 있으면 과감히 꾸짖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재성 경기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